슬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슬픔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두보하면 굉장히 침울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조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를 보고서 슬퍼하는구나. 이웃들도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은 시의 성인으로 알려진 두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심경호입니다. 오늘 두보에 대해서 우리 같이 그가 지니고 있던 생각과 그가 노력했던 시적인 성취, 이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를 슬픔의 미학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두보하면 굉장히 침울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슬픔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시 가운데 46세 때 알록산 반군에 의해서 장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지은 오원율시, 오원율시라 하면 한 구가 5자로 되어 있는 율시입니다.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봄에 여러 가지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춘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테마는 자연은 완전한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대비입니다. 시를 먼저 보시고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국파산하제여 성춘초목심이라. 첫 구절부터가 매우 특이하면서 격렬한 그런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만은 매우 부드러운 표현 같아 보여요. 국파산하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 깨어져도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만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성춘의 성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파산하제여 성춘초목심이라. 나라는 깨어져도 산하는 그대로라 하고요. 성에 봄이 들어 초목이 깊구나 라고 해서 둘째 구에 성춘의 춘자가 봄이라는 뜻이 아니라 봄이 되었다라는 동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 감시화철루 한별조경심,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시절에 느껴 꽃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별을 한탄하여 내가 새를 보면서 마음에 섬뜩해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절에 느껴서 꽃도 즐거워하지 않고 마치 꽃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봉화연삼월 가서저만금이라고 했어요. 봉화가 즉 전쟁을 알리는 이런 그 봉화불이 3월에도 이어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이나 이어진다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의 편지는 만금에 해당한다. 집에서부터의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의 편지가 만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는 백두소갱단하여 혼엽불승잠이라. 내 흰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지기만 해서 도무지, 혼자는 도무지라는 부사입니다. 불승잠의 승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고요. 잠은 비녀잠인데 남자들이 머리를 묶을 때 쓰는 동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머리가 짧아져서 내 동것도 제대로 질러서 머리를 묶지 못할 정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한시의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별, 고독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전쟁의 상흔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많은 시인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두보의 경우에는 바로 이 온 율시 속에 그 모든 주제를 유기적으로 같이 뭉쳐두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주제도 고립적이지 않고 이것들이 이 시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이 사람의 근원적인 비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율시의 경우에는 두 구를 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연을 두련, 그 다음 연을 함년, 턱이라는 뜻이죠. 경년, 목입니다. 마지막 연을 뭐라 그럴까요? 미련이라 그럽니다. 꼬리 밑자를 씁니다. 마치 인간이나 동물의 유기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듯이 두함경미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개의 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시의 경우에는 제2연과 제3연이 각각 대이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를 가장 멋지게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두보입니다. 그런데 제2연과 제3연의 대를 사용한다는 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두보의 이 시는 두련에도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파산화제와 성춘초목심이라는 두 구를 볼 때 먼저 국이라는 말과 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함의는 같지만 인공의 물로서 이것은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와 초목은 자연물로서 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깨졌다는 말과 봄이 왔다는 말입니다. 봄이 왔다라 그러면 반대말은 뭐 겨울이 온다든가 가을이 왔다든가 이렇게 계절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실, 어떤 무너짐 이러한 것과 봄이 왔다고 하는 운동성, 생동성 이것을 의미적으로 대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초목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산화가 그대로 있다는 말과 봄이 들어서 이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생명의 원동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오히려 더 인간의 것과는 다르게 활동적으로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재와 심입니다. 바로 이 두 구가 자연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쇠퇴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불완전성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시어를 사용했지만 거기에서 두보시의 가장 중요한 자연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보의 보자 하면은 생각나시겠죠? 흥보, 놀보 할 때 원래 우리 흥부 그랬는데 원래 흥보라고 돼 있어요. 이 보라는 것은 남성의 아름다운 이름, 미칭,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인이 되었을 때 자가 자미,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있습니다. 호는 소릉야로, 소릉이라고 하는데 이 소릉은 장안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두보의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소릉의 하나의 그 농민이다, 야인이다 이런 뜻으로 소릉야로라는 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보는 지금 712년에 나서 770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일생을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는 서생으로서 뭔가 자기의 이생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서생으로서 살았고 그러다 잠시 벼슬을 했지만은 떠도는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는 1450여 수. 뭐 아주 제가 정확히 세어본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책들에서는 1500수 정도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긴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운율과 대장, 즉 율시의 형식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주제로 보면은 현실을 반영하는 시사의 성격을 지닌다. 시사는 바로 시로 쓴 역사라는 얘기죠. 두보의 시를 보게 되면 아주 현실에, 그래서 두보의 시를 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현실의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스케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자기가 내면화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자기 내면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 개인의 비애, 이것이 개인의 비애로 끝나지 않고 보편적인 정서로서 승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보는 비애를 얘기하고 있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차원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의 거리라고 하는 점을 우선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흔히 한시 그러면 또 한문학, 동양문학 이러면 자연과의 어떤 그 친화, 자연과의 친화라고 하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당시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자연은 완전하고 조화롭고 영구한 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거리, 거기에서 느끼는 비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보의 경우 등고라는 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기주, 거의 두보의 만년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 떠돌고 있던 때에 진 이 칠원율시인데요. 중양절에 홀로 산에 올라서 느낀 그 고독감,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고 급한 바람 높은 하늘에 잔나비 울음 구슬프고 맑은 강가 흰 사장에 새 날아 돌아오는데 가 없는 낙목은 소소하게 입지고 다함 없는 긴 강은 콸콸 끊임없이 흘러온다. 말리박 슬픈 가을에 오래도록 길선되어 인생 100년 병도 많아 홀로 누대에 올랐나니 갓난에 서리빨된 귀민머리가 너무도 한스러워라. 맥없이 그만 끊었다. 탁줍에 드는 일도. 네, 아주 침울한 시죠. 자, 첫 구에 보면 풍급천고 원소에 하고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은데 잔나비 울음소리 슬프다. 저청사백 조비회 맑은 강가의 흰 사장에 새는 날아 돌아오는데 함년 보면은 무변낙목 소소하고 부진장강 곤곤내라. 가없는 낙목은, 낙목이란 말은 낙엽이란 말입니다. 지는 잎은 소소히, 이건 쏴사라는 그 소리를 나타내주는 의성어입니다. 떨어지고 다음 없는 긴 강은 콸콸 흘러온다. 곤곤이란 말도 의성어입니다. 자, 만리비추 상작객, 이것이 두보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만리박 슬픈 가을에 오래도록 길손되어 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외롭고 슬프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인생 100년에 병이 많아 홀로 누대에 올랐느니 늙고 병들다는 주제가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증폭이 되는 거죠. 갓난고한 번상빈이라. 갓난이란 말은 우리말에 가난이란 말이 왔다 그러죠. 이 갓난에 이 서리빨된 이 귀민머리가 너무 한스러워라. 아주 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맥없이 그만 끊는다. 탁줍에 드는 일도. 자, 여기 시에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함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대꾸입니다. 무변낙목 소소하고 부진장강 곤곤내라. 가없는 낙목은 쏴쏴 떨어지고 다음 없는 긴 강은 콸콸 흘러온다. 여기에서 소소와 곤곤은 같은 글자를 중복한 첩어입니다. 첩어이면서 대를 이루었어요. 이 첩어는 사실 우리 국어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한자 원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